추억의 정원. 다시 피는 첫사랑. 김민자는 한옥 카페 고즈넉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67세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즈넉한 카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회색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긴 모습, 깔끔하게 차려입은 베이지색 카디건,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낸 깊이 있는 눈빛이 그녀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자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카페 사장인 영희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다. 민자는 미소로 화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카페 이상의 의미였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자는 1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를 천천히 걸었다. 정갈하게 꾸며진 그곳은 그녀만의 안식처였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5명의 손주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민자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돌보았다. 장미, 제라늄, 봉숭아. 작지만 알록달록한 꽃들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너무나 적었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허전함은 더욱 짙어졌다. 그럴 때마다 민자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 하나를 꺼내곤 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 박선우의 기억이었다. 50년 전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교정을 걷던 그 소년의 모습, 몰래 건네봤던 쪽지의 설렘,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흑백 필름처럼 아련하게 떠올랐다. 1967년 봄, 서울중앙고등학교. 17세 김민자는 교복 치마를 꼼꼼히 다리미질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박선우가 자신에게 쪽지를 전해달라며 친구에게 부탁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다. 학교에 도착한 민자는 선우를 찾아 교정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항상 도서관 뒤편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그의 모습은 다른 남학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순수함이 함께 담겨 있어 민자는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곤 했다. 방과 후 학교 뒤편 작은 정원에서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4월의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주변에는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민자야, 이리 와. 선우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민자는 부끄러워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선우는 민자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민자야, 나는 너를 좋아해. 그 순간 민자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다. 나도 선우 오빠를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다. 매일 방과 후 정원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우는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했고 민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민자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집안의 반대와 현실의 벽 앞에서 두 사람은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해야 했다. 미안해, 민자야. 내가 더 나은 환경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는데 이별하는 것도 운명인가 봐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사랑은 벚꽃이 지는 계절과 함께 끝났다. 선우가 건네준 나무 열쇠고리만이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2024년 10월 한옥 카페 고즈넉. 민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은 중앙고등학교 동창회가 이곳에서 열리는 날이었다. 모임이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 카페 입구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자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선우였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민자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선우도 민자를 발견한 순간 발걸음을 멈춰섰다.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시간을 보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17세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민자씨.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동창회 모임이 끝난 후 다른 친구들은 모두 헤어졌지만 민자와 선우는 카페에 남아 있었다. 둘만 남게 되자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선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 5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민자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차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자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67세의 나이에도 17세 소녀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좋아요. 저도 오래된 친구로서 가끔 만나면 좋겠어요. 재회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선우가 민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자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옛날에 자주 갔던 곳들을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첫 번째 추억 여행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고등학교 앞 분식집이었다. 50년 전 할머니 분식이라고 불리던 그 작은 가게는 이제 전통 분식 원조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가게 안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외쳤다. 선우 아니야? 그리고 민자까지.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50년 전 이 가게를 운영하던 분의 딸이었다. 어떻게 있겠어? 너희 둘이 매일 방과 후에 와서 떡볶이 하나씩 시켜놓고 쪽지 주고받던 거 다 봤다고. 민자와 선우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옛날과 똑같은 맛의 떡볶이와 어묵을 먹으며 5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옛날 레코드 가게였다. 지금은 CD와 음반을 파는 작은 음악 전문점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옛날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가게 주인에게 부탁해서 패티김에 비 내리는 고모령을 틀어달라고 했다. 50년 전 그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 번째 목적지는 학교 뒤편 정원이었다. 이곳은 많이 변해 있었다.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벤치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벚꽃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나무는 그대로네요. 민자가 벚꽃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곳이지. 선우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설렘이 다시 묻어났다. 일주일 후 선우는 민자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민자씨, 혹시 콘서트 보러 가실래요? 옛날 노래들을 연주하는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콘서트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렘에 들떠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에서는 50년대, 60년대의 명곡들이 흘러나왔다. 감동적인 선율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50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와 같은 떨림이 전해져 왔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자주 이어졌다. 미술관에도 함께 가고 한강변도 산책했다. 때로는 민자가 선우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가주기도 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두 사람에게는 청춘 시절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세월의 무게가 더해진 만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민자와 선우가 함께 시간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큰아들 민호가 갑자기 어머니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최근에 어떤 남자분과 자주 만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역시나였다. 민자는 당황했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민호야, 그분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선우라고. 박선우. 어머니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시죠? 그 질문에 민자는 답할 수 없었다. 사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이번에는 둘째 아들 민석이 부산에서 올라왔다. 형이 동생에게 연락한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과 어떤 사이예요? 민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선우와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재회하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서가 어머니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하지만 어머니도 혼자 살기 외로워. 일주일 후 민자는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선우도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선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우입니다. 어머님의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선우는 자신의 지난 50년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건가요? 선우는 잠시 민자를 바라본 후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신다면 물러서겠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걱정해서예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과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때 민자가 입을 열었다. 아들들아, 어머니 말 좀 들어봐.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어머니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그래.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긴 침묵 후에 민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를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우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님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아들들이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었다.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지 2달 후 민자와 선우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이 있고 성숙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단풍이 아름다운 남산을 함께 걸었다. 선우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민자의 팔을 부축해 주었다. 선우씨, 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민자가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작은 불편함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선우가 민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자씨,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봉사활동이요? 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무료 진료를 해드리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저는 의사니까 진료를 하고 민자씨는 어르신들과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첫 번째 봉사활동 날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만났다. 선우는 정성스럽게 혈압을 재어드리고 건강 상담을 해드렸고 민자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아가씨, 참 고운 분이네.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민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자는 선우에게 말했다. 정말 보람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저도요. 혼자 할 때와는 다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후 선우가 민자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민자씨, 혹시 피아노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피아노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어릴 때 배우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배웠거든요. 이제라도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피아노 교실에 등록했다. 첫 수업은 쉽지 않았다. 손가락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악보 읽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몇 주 후 드디어 두 사람은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고향의 봄을 함께 연주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집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 연습했다. 민자의 집에 작은 키보드를 사서 놓고 저녁마다 만나서 함께 피아노를 쳤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발표회를 준비했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학습자들을 위한 발표회가 있었던 것이다. 발표회 당일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다. 관객석에는 민자의 아들들도 어머니를 응원하러 와 있었다. 할머니 화이팅! 손녀 윤서가 큰 소리로 응원했다. 두 사람은 에델바이스를 연주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담긴 연주였다. 박수가 터져나올 때 민자와 선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아들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가 선우와 함께하면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진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 겨울 두 사람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이 있고 성숙한 감정으로 무르익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사랑의 언어가 되었다. 2025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아침, 민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나섰다. 화분에 물을 주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오늘은 선우와 함께 근처 수목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8개월 전 처음 재회했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자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다. 선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고기 볶음, 그리고 김치까지. 작은 보온병에는 따뜻한 녹차도 담았다. 이런 일들이 민자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 그 사람의 취향을 생각하며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수목원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봄꽃들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벚꽃, 진달래, 철쭉이 만발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선우는 민자가 만든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며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별 비결은 없어요.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그 정성이 느껴져요. 고마워요. 점심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수목원의 온실을 구경했다. 열대 식물들과 선인장들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마트에 들렀다. 이제는 함께 장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 과일 어때요? 선우가 딸기를 들어 보이며 물었다. 좋네요. 윤서가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조금 많이 사서 윤서에게도 줘야겠네요. 이런 대화들이 민자에게는 큰 위로였다. 선우가 자신의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민자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했다. 선우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야채를 썰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피아노 연습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아름다운 나라를 제법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연습을 마치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선우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네, 저도요. 매일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니.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연인을 넘어서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자가 감기에 걸려 몸살이 난 것이었다. 선우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민자씨, 어디 아파요? 선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많이 나네요. 약은 드셨어요? 선우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다.
아직 서툴렀지만 민자를 위한 마음이 가득 담긴 죽이었다. 선우는 그날 하루 종일 민자 곁에 머물렀다. 물을 떠다 주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주었다. 선우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 보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이럴 때 옆에 있어 주지 않으면 언제 있어 주겠어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서로를 돌보며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임을 확인했다. 일주일 후 민자가 완전히 회복되자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상의했다.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민자가 말했다. 네, 서로 오래오래 함께 있으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늘리고 식단도 서로 상의해서 짜고 정기적으로 함께 병원 검진도 받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자씨, 우리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요? 진정한 동반자라는 게 뭔지, 서로를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맞아요.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025년 6월 결혼식 당일. 한옥카페 고즈넉이 오늘만큼은 작은 결혼식장으로 변해 있었다. 하얀 장미와 핑크색 작약으로 꾸며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공간에서 김민자와 박선우의 재혼식이 열리는 것이었다. 민자는 연한 크림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67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행복에 찬 미소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손녀 윤서가 할머니 옆에서 감탄했다. 선우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고 있었다.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주례는 두 사람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90세의 노 교수가 맡아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제가 가르쳤던 두 학생이 이렇게 다시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이고 기적이며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선우가 먼저 서약을 했다. 민자씨,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은 생을 민자씨와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민자도 감동에 젖어 서약했다. 선우씨, 저도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간직했던 사랑을 이제야 완성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는 선우씨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할 때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카페 안은 감동과 축복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축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민자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과 선우가 선택한 와인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피아노 연주 들려주세요. 손주들이 요청했다. 민자와 선우는 웃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들은 특별히 준비한 곡을 연주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연주였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자와 선우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민자가 말했다. 저도요.
이제 정말로 부부가 됐네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새로운 신혼집은 두 사람이 함께 선택한 작은 아파트였다. 민자의 집과 선우의 집 중간 지점에 있는 곳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편리한 위치였다. 우리 집이에요. 선우가 문을 열며 말했다. 우리 집. 민자가 그 말을 되뇌며 미소 지었다. 집 안에는 두 사람의 추억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민자의 화분들과 선우의 책들, 그리고 함께 구입한 피아노가 작은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피아노를 치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67세와 68세의 나이에 경험하는 신혼생활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부부보다도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자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이 있는 집에서 아침을 맞았다. 정수와 함께 했을 때와는 또 다른 설렘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우씨. 좋은 아침이에요, 민자씨.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직은 선우씨가 좋아요. 천천히 해요. 몇 주 후, 두 사람은 늦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3박 4일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감동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함께 일출을 보고 한라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었다. 50년 전에는 이런 여행을 꿈도 못 꿨죠.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완성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루틴이 자리 잡았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단풍 구경을 갔다.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그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봤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자가 말했다. 네, 꿈 같은 1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죠? 당연히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겨울이 오자 두 사람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손주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축하해 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윤서가 말했다. 고마워, 윤서야.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그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새해의 첫 해를 함께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다. 민자씨, 올해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새해에도 함께해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깊이 깨달았다. 사랑은 정말로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67세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어떤 젊은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사랑은 영원히 젊은 것 같아요. 민자가 중얼거렸다. 맞아요. 우리가 그 증명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카페 고즈넉에는 이제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다. 50년 만에 다시 피어난 첫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김민자와 박선우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사랑은 나이 들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랑은 영원히 젊다. 그리고 인생은 끝까지 아름답다.